량첸 림바년, 하노이의 한 가난한 시장 구석.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오가고 칼소리와 욕설이 뒤섞이는 곳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린 눈먼 할머니가 작은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앞에는 낡고 오래된 복권 뭉치와 빛바랜 밀짚 모자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던져준 동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투였습니다. 흐릿한 할머니의 눈은 마치 서리가 낀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한때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국어 교사였지만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시력과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이 할머니는 고향을 떠나 도시로 올라와 복권을 팔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조용히 흘러갔고 매일매일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할머니는 인간의 선함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종종걸음으로 오갔고, 시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10살 남짓한 어린 소년의 작은 모습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얇은 옷은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고, 굶주린 배는 소년에게 구걸할 힘조차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중이었습니다. 집도 없고 부모도 없는 고아인 중은 쓰레기를 줍고 시장에서 구걸하며 살아갔습니다. 배고픔에 못 이겨 중은 조심스럽게 눈먼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년은 머뭇거렸지만 추위와 배고픔이 이겼습니다. 소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뭐 먹을 것 없나요? 투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이든 할머니의 귀는 여전히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보지 않아도 소년의 떨림과 나약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지만 꼬르륵거리는 배꼽 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투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져 어제 저녁 먹고 남겨둔 찐빵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에게 있는 전부였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소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먹으렴, 얘야. 배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중은 할머니의 행동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소년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투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늙어서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단다. 너는 아직 어리니 잘 먹고 쑥쑥 커서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자, 어서 먹으렴. 소년은 할머니의 손에 들린 찐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낯선 따뜻함이 차올랐습니다. 찐빵 때문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중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소년은 찐빵을 먹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사람의 온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 먹고 나서 소년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잊지 않을 거예요. 투 할머니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혜는 잊어도 된단다, 얘야. 그저 네가 친절하게 살고 포기하지 않으면 할머니는 그것으로 충분히 기쁘단다. 그 말은 중에 어린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소년은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마음속에 조용한 약속을 간직한 채 소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눈먼 할머니가 준 작은 찐빵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소년의 앞날을 밝혀줄 불씨가 될 줄은. 어둠 속에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밝히는 이야기가. 중은 손에 찐빵을 든 채 시장 구석을 떠났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도시 외곽 쓰레기장에 비닐로 대충 지어진 움막에서 중은 찐빵이 없어질까 조심스럽게 조금씩 베어 물었습니다. 찐빵의 온기로는 겨울 추위를 이겨낼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눈빛과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어두운 소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빛을 심어주었습니다. 중은
항상 길거리를 떠도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한때 중의 가족은 북부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평범한 노동자였지만 중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주기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중은 깨끗한 옷, 따뜻한 밥, 그리고 엄마 품에서 잠들 수 있는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중이 7살이 되던 해 어느 오후에 바뀌었습니다. 중은 살아남았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의 삼촌, 술과 도박에 빠진 남자는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중을 데려갔습니다. 삼촌과의 생활은 끔찍했습니다. 중은 복권을 팔고 쓰레기를 줍고 구걸하는 길거리 아이가 되었습니다. 돈을 충분히 벌어오지 못하면 이유 없는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중은 두려움과 외로움에 휩싸여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돈을 충분히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하게 맞은 중은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더 이상 삼촌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중은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이 길거리 아이가 된 중은 매일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배고픔, 추위, 그리고 두려움이 중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빈 깡통을 주워 팔아도 끼니를 때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중은 종종 굶거나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음식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때로는 더 큰 불량배들에게 돈이나 음식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중은 저항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부모님 생각이 날 때마다 중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한 부모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중은 누구와도 친구가 되려 하지 않았고 도움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중에게 세상은 차갑고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인간의 선함에 대한 믿음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투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중이 자신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동안 투 할머니 역시 고난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는 할머니의 시력뿐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과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한때 아이들을 사랑하고 모든 아이들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국어교사였던 할머니는 시력을 잃고 교단을 떠나 평생을 보낸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식도 가까운 친척도 없이 할머니는 도시에서 홀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인간의 선함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일 시장 구석에서 복권을 팔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볼 수 없었지만 귀와 마음으로 그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어둠 속에서도 할머니는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수입의 일부를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떨리는 몸으로 배고픔에 지친 중이 할머니 앞에 나타났을 때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마지막 남은 찐빵을 건넸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작은 행동이었지만 중에게는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비치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투 할머니를 떠난 후 중은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친절하게 살아가렴. 그 말은 마치 작은 불씨처럼 차가운 중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중은 다짐했습니다. 만약 언젠가 이 힘든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자신에게 희망을 준 할머니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중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의 따뜻함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중은 밤낮으로 폐지를 모으고 닥치는 대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도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중에게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은 성실함과 근면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중은 우연히 한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폐지 재활용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기사는 중에게 마치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폐지 줍는 일을 하면서 늘 버려지는 폐지의 양에 놀라곤 했던 중은
이것을 재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은 폐지 재활용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진 돈은 거의 없었지만 밤낮으로 폐지를 모으고 돈을 조금씩 모아 작은 폐지 재활용 공장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중의 성실함과 근면함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사업은 점점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성공한 사업가가 된 중은 어린 시절 자신에게 따뜻한 찐빵을 건네준 할머니를 잊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를 찾기 위해 하노이의 가난한 시장 구석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중은 할머니가 양로원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로원에서 할머니를 만난 중은 할머니의 늙고 쇠약해진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중은 할머니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할머니의 도움으로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중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는 중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저 작은 찐빵 하나였을 뿐인데. 중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찐빵은 제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희망이었고 중은 할머니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양로원에 기부하고 할머니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중은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사업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환원하며 살아갔습니다. 중에게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준 등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찐빵 하나가 소년의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되었다. 소년은 주먹을 꽉 쥐었고 눈빛에는 결의가 번뜩였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반드시 할머니를 다시 찾아야 해. 가을 할머니에게 찐빵을 받은 다음 날 밤, 용이는 임시로 만든 천막 안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가을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극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찐빵은 소년의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가장 어두운 날들 속에서도 자신을 기꺼이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믿음을. 다음 날 아침, 용이는 먹다 남은 음식이나 팔 수 있는 폐지를 찾기 위해 시장을 돌아다녔다. 쓰레기통을 뒤지던 중 한 중년 남성이 무거운 마대자루들을 나무가게 안으로 힘겹게 나르는 모습을 보았다. 남자의 얼굴은 햇볕과 바람에 그을렸지만 그의 눈빛은 온화하고 인자했다. 남자는 멈춰 서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용이를 바라보았다. 얘야, 여기서 뭐하니 뭘 찾고 있니? 용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년의 마르고 초라한 모습을 본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그는 말했다. 내 목공소에서 청소와 자비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용이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지만 동시에 의심도 가득했다. 남자는 소년의 생각을 읽은 듯 미소를 지었다. 나는 화라고 한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묻지 않겠다. 네가 정직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돼. 화 씨의 말에 용이의 작은 가슴은 따뜻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기회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화 씨의 목공소에서 일하게 된 후 용이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목공소 주인인 화 씨는 곧 용이의 영리함과 정직함을 알아보았다. 그는 소년에게 일하는 법뿐만 아니라 삶의 교훈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용이에게 자주 어려움은 포기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성장하라고 있는 거야. 인생에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위해서 극복해야 한 그의 말과 가을 할머니의 당부는 용희에게 더 큰 힘을 주었. 노력하면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라고 믿었. 용희가 성실할 뿐만 아니라 배우려는 의지도 강하다는 것을 알아챈 화씨는 그에게 목공일을 가르치기로 했다. 점차 화씨는 복잡한 기술들을 전수해 주었. 용희는 목공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작았던 그의 손은 이제 강하고 능숙해졌고 그가 만드는 모든 작품에는 꼼꼼함과 창의성이 담겨 있었. 화씨는 자주 칭찬했다. 잘한다, 용희야. 꾸준히 노력하면 큰일을 해낼. 용희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모든 좋은 일들이 가을 할머니의 찐빵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목공소에서 3년을 보낸 후 용희는 많이 성장했다. 어느 날 저녁, 화씨가 선물한 작은 나무 상자에 모아둔 동전을 보며 용희는 가을 할머니를 떠올려 시장 구석에 앉아있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따뜻한 포용력이 담겨 있었. 할머니를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었지. 내가 가장 힘들 때 도와주셨으니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해. 작은 찐빵 하나, 어둠 속 작은 한 줄기빛에서 용희는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찾았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을 밝혀준 할머니에게 은혜를 갚기 위한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찐빵으로부터 시작된 기회는 어린 소년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작은 친절이라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 시간이 흘러 시장 구석의 어린 불황자였던 용희는 작지만 의미 있는 기회들을 통해 조금씩 성장해나. 그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모든 발걸음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어린 불황자에서 의지와 결심으로 가득 찬 사람. 용희는 화씨에게 목공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시련에 맞서는 법도 배웠다. 목공소에서 일을 시작한 초반에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허리가 아프고 손발이 저렸다. 어느 날 부주의로 큰 나무판을 떨어뜨려 금이 가게. 그는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화씨는 그를 꾸짖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잘못을 했으면 고쳐야.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피하지는 마라. 사람은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법. 그의 가르침은 용희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그 후로 그는 어려운 일이라도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도전했다. 모든 실패는 배우고 발전할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수년간 용희는 목공 기술을 익힐 뿐만 아니라 훌륭한 목수로 성장했다. 그는 작은 의자부터 고급 가구까지 더 정교한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고객들은 그의 작품을 매우 좋아했다. 화씨의 한지도와 용희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그는 경험을 쌓고 명성을 쌓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을 다해야 한다. 사람들은 아름다움 때문에 물건을 살 수 있지만 그들은 제작자의 정성을 기억할 것. 그 말은 용희의 직업적 신조가 되었다. 그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일했다. 용희가 알쓰살이 되었을 때 화씨는 그에게 목공소 전체를 맡겼다. 재능과 헌신으로 용희는 목공소를 빠르게 성장시켰다. 단순한 가구만 만들던 작은 공방에서 더 큰 규모로 확장하여 더 큰 주문을 받고, 그는 숙련된 목수뿐만 아니라 과거 자신처럼 힘들었던 사람들도 기꺼이 용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을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힘든 세월 속에서도 용희는 눈먼 할머니의 모습을 잊지 않았다. 그에게 가을 할머니는 첫 번째 스승이자 가장 힘든 시절 그를 구원해준 은인이었다. 어느 날 사업이 안정되자 용희는 가을 할머니를 찾기 위해 시간을 내기로 했다. 그는 예전에 할머니가 복권을 팔던 시장 구석으로 돌아갔지만 할머니는 그곳에 없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했지만 할머니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근처에서 과일을 파는 아주머니 한 분만이 할머니가 몇 년 전 건강이 악화되어 시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돌봐줄 가족도 없이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생활했다고 했다. 용희는 가을 할머니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할머니를 직접 만나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용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할머니가 떠난 후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넓은 지역을 찾아다녔다. 용인은 가을 할머니가 자신에게 준 작은 찐빵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작은 친절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시장 구석에서 배고픔에 시달리는 어린 불황자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할머니의 친절은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성공을 향한 길을 열어주었다.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된 용인은 가을 할머니에게 받은 친절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가을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전파했다. 용인은 자신의 성공이 단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성공의 시작에는 가을 할머니의 작은 찐빵, 작은 친절이 있었다. 그리고 그 친절은 그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희망의 빛을 밝혀주고 있었다. 길 가던 사람들의 찾으면 찾을수록 용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모든 말씀, 그가 받았던 모든 따뜻한 손길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는 만약 그 해에 그 찐빵이 없었다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할머니를 찾아 할머니가 주신 모든 것을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용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성장하는 여정에서 용은 신체적으로나 재능 면에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단지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준 사람들의 친절과 따뜻함이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용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찐빵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것은 찐빵이 아니라 할머니의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희생하신 그 마음이었습니다. 수 할머니를 찾는 여정은 단순히 은혜를 갚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친절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길거리를 떠돌던 어린 소년에서 성공하고 인정 많은 남자로 성장한 용의 여정은 친절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란첸링 아르산년, 몇 달간의 수색 끝에 용은 마침내 수 할머니에 대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옛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한 사람이 할머니가 강가의 허름한 하숙집으로 이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늙고 약해지셨어요. 그 말에 용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는 녹슨 양철판으로 만들어진 작고 어두운 방들이 있는 하숙집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건물 끝 소박한 방에서 용은 수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수할머니는 낡은 대나무 침대에 앉아 그날 남은 복권 몇 장을 손으로 더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주름졌고 흐릿한 눈은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과 고난은 그 작은 몸에 깊은 흔적을 남겼지만 할머니의 평온한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용은 방에 들어섰고 할머니를 보자 그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신을 구해준 여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부름을 듣고 수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이든 귀는 여전히 예민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가가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용입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께서 찐빵을 주셨던 그 옛날 어린 소년입니다. 저는 몇 년 동안 할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수할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의 어린 소년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용의 떨리는 목소리는 먼 기억들을 되살리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용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니 옛날 시장 구석에 있던 그 아이, 이렇게 많이 컸군. 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메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때 할머니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찐빵은
제가 살아남도록 도와주었고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할머니께 은혜를 갚기 위해 돌아오겠다고 제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할머니는 웃었고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은혜를 갚는다는 거니? 얘야, 나는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니? 용은 일어서서 낡은 가구 몇 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가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지만 부족함과 외로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할머니, 더 이상 고생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할머니께 풍족하고 따뜻한 삶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용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그가 수년 동안 모아온 거액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수할머니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편히 쉬시고 편안하게 사세요. 이것은 단지 은혜를 갚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할머니께서 마땅히 누리셔야 할 삶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수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상자를 다시 밀어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 없단다. 얘야, 나는 충분히 살았어. 네가 잘 살고 친절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만 알면 나는 기쁠 거야. 용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고 그의 눈은 단호함으로 빛났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할머니께서 제가 할머니께 받았던 것처럼 이 도움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수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메마른 손으로 용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은 돈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수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위해 작은 집을 수리하여 밝고 따뜻하고 모든 편의 시설을 갖춘 방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매일 용은 친어머니를 돌보듯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돌보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수할머니는 오랜 외로움 끝에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복권을 팔기 위해 헤매지 않아도 되었고 살을 내는 추위나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용이 베풀어준 평화와 사랑 속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용은 과거의 자신처럼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친절한 찐빵이라는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수할머니는 재단의 모든 활동에 영감을 주었고 용은 항상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인류애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용이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수할머니는 미소를 지었고 시력을 잃은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는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용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어둠 속의 빛이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다만 네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계속 빛을 비춰주기를 바란다. 몇 년 전의 만남은 용의 삶뿐만 아니라 수할머니의 삶도 바꿔놓았습니다. 찐빵 하나에서 시작된 친절은 널리 퍼져나갔고 도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며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용과 수할머니의 이야기는 인류애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래전 찐빵은 길거리를 떠돌던 어린 소년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수할머니의 삶에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삶으로 이어지는 사랑을 전파하는 여정에 불을 밝혔습니다. 용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수할머니는 따뜻함과 사랑 속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할머니는 자신이 구해준 어린 소년과 함께하는 매 순간의 행복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목공소 직원들에게 활기차게 인사하는 용의 목소리와 그가 진행하고 있는 자선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용은 할머니 옆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
친절한 찐빵 자선 재단의 도움을 받은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 할머니는 종종 미소를 지으며 용의 머리를 쓰다듬고 말했습니다. 나는 볼 수 없지만 네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 나는 너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용아. 용이 설립한 자선 재단은 수백 명의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매일 재단은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직업훈련 수업을 열었습니다. 용은 항상 도움을 받으러 온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렴. 얘들아, 찐빵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단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너희에게도 올 거야. 내게 온 것처럼 말이지. 수 할머니와 용의 이야기는 매번 선물을 나눠줄 때마다 다시 이야기되었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삶에서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량첸링 아쉬우년 어느 오후, 수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메마른 손으로 용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약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아, 나는 이제 만족한다. 나는 너를 통해 삶의 빛을 보았다. 용은 울음을 터뜨리며 할머니의 두 손을 잡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계속 전파하겠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숨이 점점 약해지더니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생명의 끝이 아니라 인류애라는 유산의 계승이었습니다. 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용은 자선재단을 발전시키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른 단체와 협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재단 본부에 수 할머니의 사진과 다음과 같은 글귀를 새겼습니다. 찐빵 하나가 한 생명의 불을 밝혔습니다. 인류의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년 할머니의 기일이 되면 용은 무료 찐빵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할머니를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눔의 가치에 대한 영감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 할머니와 용의 이야기는 단지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꽃처럼 퍼져나가 인류애와 친절의 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용은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절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가 수 할머니가 제게 해주신 것처럼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바로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용은 종종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친절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가 수 할머니가 제게 해주신 것처럼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바로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용의 말처럼 수 할머니의 작은 친절은 용의 인생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친절한 찐빵 재단은 해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게 되었습니다. 용은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재단에 기부했고,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 역시 기부와 봉사로 동참했습니다. 재단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교를 짓고 선생님을 파견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용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 할머니가 자신에게 찐빵을 건네주던 순간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을 이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은 재단 운영뿐 아니라 직접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꿈을 응원했습니다. 아이들은 용을 찐빵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고, 용은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용은 여전히 친절한 찐빵 재단을 이끌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자신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고, 수할머니의 친절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바랐습니다. 용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세상을 향한 그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져 친절한 찐빵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따뜻한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